근데 이제 79.2이닝 사실상 80이닝 페이스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참 뭐라 해야 되지? 아무리 팀 사정이 고려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심한 수준이 맞고, 초반에 잘 했었는데 6월달에 좀 슬럼프가 오면서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좀 추측을 했었는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만은 좀 아니었던 걸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나온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시청자분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연말에 롯데자이언츠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사 시즌 중반만 해도 단순 팔꿈치 염증이었다고 알려졌던 전미래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했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작가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아이고, 한숨이 좀 가득하시네요, 확실히. 참, 갑자기 염증이 토미존으로 둔갑을 해버렸으니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롯데 팬분들, 그리고 전미려 선수를 좋아하시는 모든 야구 팬들께서 조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좀 씩씩하게 던지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선수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이사 시즌에 전미래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사 시즌에 3월부터 등판을 시작해가지고 6월 15일까지 36게임을 소화를 했고요. 연투 기록을 좀 살펴보자면은 2연투는 11번, 3연투는 1번 있었고 멀티 이닝은 9회를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헤더 2경기 연속 등판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시즌 79.2이닝 페이스까지 도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올라왔던 선수치고는 좀 많이 이닝을 좀 소화한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현대야구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79.2이닝 사실상 80이닝 페이스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참 뭐라 해야 되지? 아무리 팀 사정이 고려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심한 수준이 맞고, 그리고 뭐 2연투까지는 사실은 부상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3연투와 멀티이닝 횟수를 합쳐서 10번이나 된다. 총 3개월 동안. 그것도 참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고려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연투를 소화했던 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또 김태형 감독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투수였죠. 인터뷰도 좀 많이 했었고요. 시즌 초반에는 아주 그렇게 잦은 등판은 없었지만은 이제 실력을 증명하면서 승부처에 나오는 경향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연투를 시작을 하게 됐고, 팀 내 베테랑이 김상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때 당시 최다 등판 투수가 되었다. 이게 시즌 초에 저희 전력이 굉장히 약했다. 불펜 뎁스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부담이 일부 선수에 쏠렸고, 그 중에 한 축이 김상수 선수와 그리고 이번에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된 전미래 선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성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극도로 부진하면서 거의 전미르 선수와 그 롤을 100% 대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이닝 페이스가 나온 건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 6월의 시작부터인데요. 이게 기사를 하나 보니까 4월 그리고 5월까지만 해도 이게 전미르 선수의 릴리스 포인트가 180cm 이상, 180cm 초반에서 꾸준하게 일정하게 형성됐었는데, 이게 5월 후반 4에서 5cm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170cm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포심 구속도 2에서 3km 떨어지면서 약간 불안한 징조.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 슬럼프인가?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렸나?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부상의 전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6월 초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결국에는 6월 15일에 1군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팬분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갈렸었는데요. 한 측에서는 이제 부담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은 3개월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김태형 감독님 믿고 이 정도면은 이제 등판을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저랑 이제 꽃겨울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졸 신인인데 좀 무거운 부담을 지운 것 같다. 아무래도 좀 등판 수를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가닥이 그렇게 잡혔었는데, 내려간 다음에 1군이든 2군이든 등판 기록이 안 올라오면서 걱정이 좀 커져가던 가운데 이제 8월 달쯤에 김태형 감독님이 시즌 중에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초반에 잘 했었는데 6월 달에 좀 슬럼프가 오면서 뭔가 마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좀 추측을 했었는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만은 좀 아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쵸?
애초에 6월 때 2군 내려가고 나서 그 팔꿈치 염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애초에 팔꿈치 염증이라는 게 막 3, 4개월씩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부상 이런 게 아니니까 회복 기간으로 고려됐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뭐 마음의 병이다,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아니게 됐으니 참 이제 와서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1군 복귀는커녕 2군 등판까지 시즌 말까지 쭉 없게 되었고 오늘자로 이제 토미존 서저리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 단순 팔꿈치 염좌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갑자기 토미존 서저리까지 부상이 커졌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토미존 서저리를 하면서 부상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보통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 보통 토미존 수술, 그러니까 내측 측부인대 재건 수술을 하면 기본 1년, 그리고 1년 이상, 뭐 1년 6개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토론토 시절에 이 수술을 받아서 마운드 복귀까지 1년 3개월 가량이 걸렸거든요. 430일이었나?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재활 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토미존 수술은 맞지만 그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졌기에 최대 6개월으로 병원 측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해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김진욱과 같은 비슷한 부분 인터파열이 유력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진욱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비수술적 요소, 그러니까 주사 및 재활 치료로 2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진욱 선수도 전미래 선수처럼 나는 수술하고 싶다 해서 수술을 받았다면 전미르 선수와 비슷한 기간 6개월 전후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롯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토미존 수술 받고 복귀한 게 이민석 선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분 파열이라도 6개월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충분한 재활 기간을 더 갖고 올라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도 있긴 한데 팀 사정도 있으니까. 그쵸.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복귀 시점이 임박했을 때 팀 사정이 어떨지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 싶네요. 근데 이게 또 부상 스케일이 왜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사 이외에 조금 병원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원장분이 얼굴까지 공개하고 막 얘기한 내용이 있고 블로그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좀 찾아보니까 이 힘줄 그리고 인대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MRI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초음파로는 이 내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 찾아보고 나서 든 생각이 정밀 검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이제 엑스레이, MRI, 초음파까지 다양할 건데 참 이 부분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초반에 큰 부상이 잘 안 잡혔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파트 쪽에서 이제 전미르 수수의 복귀나 아니면은 재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 롯데의 재활 및 트레이닝 파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접어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상관리라는 게 맨 처음 선수가 신체 불편을 호소하면 재활 및 트레이닝 파트와 동행을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어떤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복귀 일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플랜을 짜는 게 부상관리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 전미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는 염증으로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나중에 토미존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뭐 트레이닝 파트가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애초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고 시작했으니 정확한 플랜을 짜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요거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은 올해 못 나왔었잖아요. 그 6월달에 내려간 이후로 거의 시즌 말까지 계속 이 정도면은 거의 반년이 지났었는데 재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확실히 그렇긴 하겠네요. 보통 뭐 염증이면은 1, 2개월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 선을 넘었음에도 재검진할 계획을 짜지 않았다? 뭐 모르죠. 사실 뭐 파트에서는 짰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선수가 의지를 피력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정확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쪽에서는 뭔가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즌 초 부상이 참 잘 됐다. 이제 터커 데이비슨까지 영입을 하면서 5선발 누가 하나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참 벼락에 좀 내린 것 같네요. 그렇죠. 선수의 역량 및 폼에 따라서 내년 전미르 선수가 원래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보직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소 추격주, 그리고 폼이 좋으면은 또 필승조로도 활약할 수 있을 만한 투수가 갑자기 전력 구상에서 사라진 점이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고, 그리고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6월 달에 이제 성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었던 게 뭔가 전미르 선수의 구위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부상 잘 치료하고 재활해서 돌아오면은 2사 시즌 초에 전미르 선수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부상 치료 잘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그쵸. 하실 말씀.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부상의 전조가 있었던 6월 때 떨어진 구위 상태에서 많이 맞아 나가서 애초에 2군을 갔던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어쩌면은 그 떨어진 구위로 약간 운이 따라서 막아져서 계속 등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7월까지 갔다. 뭐 그러면 이게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 파열이 돼서 진짜 1년, 1년 반 이렇게 재활 기간이 잡힐 수도 있는 거를 정말 정직하게 맞아 나가서 2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이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빨리 선수의 쾌유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말에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